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27일 일요일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시장 마찬가지고요. 국내 주식시장 좀 반등을 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그에 따른 위협들,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분들, 악재들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그런 악재들을 조금씩 반영하면서 안정적인 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좀 악재들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의식이 강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한 주 시장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연준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지표로 삼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물가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런 고용지표들 움직임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3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예상치가 46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달에 67만 8천 명은 좀 밑도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신규 고용자 수가 50만 명 내외를 유지할 경우에는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좀 잘 중요하게 살펴보는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월에 5.2%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2월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5.5%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더 높아지면은 연준의 5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들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말과 월초다 보니까요,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지표들은요, 결국은 좀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좀 지속적으로 호조세로 보여준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가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완만한 상승세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주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유가는 점진적으로만 좀 상승을 해주면은 또 유가 관련주라던가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주들 중심으로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 2,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800선 정도까지 열려 있다. 그리고 2,700선 또는 그 이하 하락을 하면은 기회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살짝 드렸듯이 1월 달에 시작을요, 2,998포인트에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729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결국은 3월 31일 날 상승을 예상해 본다면은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정도에는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들을 좀 잘 고르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제 좀 팬데믹 현상이 끝난다, 그런 의미에서 엔데믹 전환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의류,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인터넷 관련주들,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은요, 제가 또 한 두 종목 정도 뽑아봤는데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철강업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철강주들이 지난주에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좀 양호하게 쉬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는 철강주 같은 경우 좀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한 35만원, 36만원 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 20만원대에서 29만원대 이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투자해서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섹터는 좀 철강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철강 업종을 이번 주에 이제 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41,000원대인데요.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화요일, 수요일 상승을 했고, 목요일, 금요일 또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때 상승했던 이유, 이런 부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부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에 따른 철강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도 한두 달 안에 다시 한번 5만원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철강주 관련해서 3월 말에 좀 철강주를 반드시 사고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5월 초 정도에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효성중공업을 한번 또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효성중공업 기업 자체가 8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44,500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거의 반토막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부터 50% 가까이 좀 회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회복력이 상당히 빠르다,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본다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지만 조선주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인프라 시장 성장, 수혜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풍력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향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 살펴보시면요, 8,500원대 그리고 11,000원대까지 나오고요. 자산가치가 10만원대, 12만원대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충분히 8만원대 이상 올라가도 저평가예요. 8만원대까지는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장기적인 이평선들 뚫었죠. 120일 이평선을 뚫고 나서 금요일날 좀 예쁘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9,000원에서 한 61,0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 만약에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7만원대, 8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하락을 하면 할수록 저평가 종목이니까요. 또 한번 매수하고 한 10% 정도 손실을 났을 때 추가 매수하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 보면은요, 요즘에 정말 효성 관련주들도요, 좀 우리가 지켜보셔야 돼요. 효성 관련주들, 효성 첨단 소재라던가 효성 TNC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96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40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자리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효성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이 새로운 좀 사업 등을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자동차 관련주들. 근데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정말 긴 관점에서 본다면요, 자동차주만한 종목들은 없어요. 기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정말 이런 종목들 지금 실적이 계속 안 좋다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자동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연간 수요나 이런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10만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종목들,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평가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해서 선구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